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집합의 연산 법칙.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일어나는 다양한 법칙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풀어보고 집합의 연산 법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중에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은 색칠된 부분이 어디 있나요? 네, 전체 집합에서 A와 B를 뺀 나머지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은 항상 방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1번 방, 2번 방, 3번 방, 맨 바깥이 4번 거실이죠. 그죠? 4번으로 놓고요. 그럼 색칠한 부분은 다 같이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네, 4번 거실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4번을 나타내는 것이 1, 2, 3, 4, 5번 중에 과연 몇 번일까요? 네,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입니다. A와 B의 무슨 집합인가요? 합집합이에요. A와 B를 합하겠다는 거죠. 몇 번 방인가요? 1번, 2번, 3번 방을 다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2번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몇 번 방인가요? 네, 2번 방입니다. 그죠? 네, 4번이 아직 나오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네요. 네,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해서 나중에 뭐 한다고요? 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 볼까요? A의 여집합 몇 번 방인가요? A를 뺀 나머지 3번과 4번이에요. 그죠? 3번과 4번이고요. 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요. 자, B를 뺀 나머지입니다. 몇 번인가요? 1번과 4번이지요. 그죠? 네, 1번과 4번입니다. 자, 얘네 이 둘을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3번, 4번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네,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네, 만약에 이게 뭐였다면, 교집합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교집합이었다면 공통부분이 3과 4, 1과 4에서 공통부분이 누가 있나요? 4가 나오겠죠. 그죠? 네, 맞아요. 만약에 3번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다면 바로 얘가 4번을 나타냈을 텐데 안타깝네요. 합집합이어서 답이 아닙니다. 그럼 4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4번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즉 1, 2, 3번을 뺀 나머지예요. 드디어 답이 나왔네요. 몇 번인가요? 4번 방이 정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왜 아닌가요? 자, 순수 A입니다. 1번 방. 순수 B입니다. 3번 방. 그 둘을 합하겠다라고 그랬어요. 1번과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바로 4번이 정확하게 4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만약에 3번이 교집합으로 바뀌었다면 공통부분 4를 나타냈을 텐데 아까웠다라고 얘기했죠. 자, 얘랑 지금 4번이네요. 그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도 뭐를 가리켰나요? 4번을 가리켰습니다. 그죠? 좀 이따 배울 건데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공통부분을 찾은 것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게 됩니다. 얘네 둘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이후에 뭐를 배울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네, 두 집합은 똑같습니다. 네, 미리 살펴보았어요. 네, 답은 다 같이 몇 번이라고요? 네, 4번입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개념을 확인하고 또 연습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연산 법칙, 교환 법칙이 나오네요. 우리 덧셈과 뺄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수에서 배웠었죠? 네, 교환 법칙 덧셈과 아마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었을 거예요. 집합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집합의 연산에서도 자, 어디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다 같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합하나 B와 A를 합하나 어떨까요? 결과는 당연히 같겠죠. 그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A와 B의 공통 부분을 구하나 B와 A의 공통 부분을 구하나 어떻겠어요? 같겠죠?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럼 여러분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 A 차집합 B고요. 순수 A, 이쪽은 순수 B, 그죠?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일어납니다. 네, 두 번째 연산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우리 숫자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했었을 거예요. 자, 결합 법칙이 뭐였죠? 네, 덧셈을 두 번 합니다. 똑같은 덧셈을 몇 번 한다고요? 두 번 합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덧셈을 두 번 할 건데요. 결합 법칙은 뭐냐면 앞에 두 개를 더하고 나서 나중에 3을 더하나, 이번에는 2와 3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중에 2를 더하나, 결과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자, 결합 법칙의 특징이 뭔가요? 네, 연산이 똑같은 연산을 몇 번 하는 것 중에서 두 번 하는 것 중에서 연산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연산을 두 번 할 때 앞에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 그러니까 즉 이 덧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요 덧셈을 하나, 아니면 뒤에 덧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앞에 나오는 덧셈을 하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러면 집합에서의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니까 합집합을 몇 번 하고 있나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집합을 몇 번 연산하고 있나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타내는 의미가 뭔가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네, 자, 앞에 합집합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에 합집합을 하나, 반대로 뒤에 걸 먼저 하고 나중에 앞에 걸로 합집합을 계산하나, 결과는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모든 그 안에 일어나는 연산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둘 다 뭔가요? 둘 다, 네, 둘 다 어머, 이상하네요. 그죠? 네, 오, 신기한 일이 일어나네. 왜 여기만 갖다 대면 이렇게, 얘랑 같이 색칠이 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연산이 같다는 거. 네, 뭔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교집합이면 또 둘 다 합집합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란해서 지워버릴게요. 네, 그래서 같은 연산을 두 번 할 때 일어나는 게 결합 법칙이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연산 법칙을 다 설명하고 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지루하지만 또 중요한 연산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분배 법칙입니다. 여러분, 분배 법칙, 숫자에서 분배 법칙 기억나나요? 네,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있어요. 예,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1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2를 곱하는 연산이지요. 네, 그렇게 연산해도 되지만 얘를 각각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분배해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으로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말하지요. 반대로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할 때요. 자, 어느 부분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나요? 2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네, 그럴 때는 2 곱하기 1을 묶어내고요. 마치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공통인수 묶어내는 것처럼 2 곱하기를 묶어내주고요. 자, 남는 거 써줍니다. 남는 게 여기에 1 더하기 3이지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3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분배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분배된 것을 묶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동시에 합쳐서 뭐라고 말했나요? 분배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배 법칙의 특징이 뭔가요? 연산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곱하기와 덧셈. 곱하기와 덧셈. 다른 연산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입니다. 자, 집합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특징을 보세요. 합집합과 교집합이 연산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을 연산할 때 괄호를 먼저 해도 되지만 각각을 뭐해서 분배해서 A 합집합 B 하고요. 또 그 다음에 A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그 둘을 뭐 하라고요? 공통을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가운데가 이거는 여러분 반대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예요. 여러분들 마치 뭐처럼 느껴주시면 되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인수분해처럼 느껴보세요. 뭐가 공통인가요? A 합집합 B가 공통이지요. 죄송합니다. A 합집합이 공통이지요. 그럼 A 합집합을 묶어냅니다. 묶어내고 남는 게 뭔가요? B 교집합 C가 남지요. 그죠? 네, 그래서 B 교집합 C를 묶어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분배 법칙이라는 거. 예. 분배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묶여진 것을 풀어내는 것도 분배고요. 풀어내진 것을 묶어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로요. 교집합을 할 건데요. 교집합을 할 건데 자, A와 B의 교집합으로 연산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A는 또 C랑도 교집합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 둘의 무슨 합집합을 구해주는 거.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는 거. 반대로 교집합을 묶어내는 것도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은 반대로도 반대로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A 교집합 B에서 합집합 A 교집합 C는요. 뭐가 공통으로 보이나요? A와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보이고요. 남는 거 써주시면 됩니다. B 합집합 C지요. 그죠? 그래서 B 합집합 C. 이렇게 써줘도 분배 법칙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사실 차집합과 여집합의 정의만 우리가 공부를 했지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못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성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질 하나하나 따져보죠.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선생님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를 그려 놓을게요. U 안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뭘로 설명해요? 네, 방 넘버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 바깥에 4번 거실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네, A 차집합 B는 몇 번 방인가요? 네. 네. 1번 A 차집합 B는요. 몇 번 방이었죠? 네, 1번 방입니다. 그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지요. 자, A는 몇 번 방인가요? 1번과 2번 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만큼이에요. 그죠? B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번 방인가요? 1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에요. 그럼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통이 몇 번으로 보이나요? 1번 방이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집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집합을 연산할 때는 반드시 집합의 연산에서 집합을 연산할 때 집합의 연산할 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말이. 그죠? 집합을 연산할 때 반드시 차집합은 이렇게 바꿔놓고 연산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죠. 2번. 네. A의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네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네. 자, A의 여집합은 몇 번 방인가요? A를 뺀 나머지. 자, A를 뺀 나머지입니다. 몇 번? 3번과 4번이지요. 그죠? 네,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이에요. 근데 그 여집합을 다시 또 여집합을 취했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3번과 4번을 뺀 나머지예요. 그럼 3, 4번 빼고 나면 몇 번 남나요? 1번과 2번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1, 2번은 결국 집합 누군가요? 1, 2번입니다. 1, 2는 집합 결국 A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A지요. 그래서 여집합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A를 뺀 나머지에 다시 또 나머지를 구하면 누가 된다? A가 된다는 거. 그래서 컴플리먼트 여집합을 두 번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네, 3번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A랑 A를 뺀 나머지를 합해 보세요. A랑 A를 뺀 나머지를 합합니다. 그럼 누가 나오나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겠지요. 네, 3번 이야기였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을 뺀 나머지는 원소가 있습니까? 네, 전체 집합을 뺀 나머지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는요. 파이 자체가 원소가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를 구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 사이에는 서로 여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 집합을 쭉 식으로 연산해 나갈 때 또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5번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A 차집합 B랑 A 차집합 C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A 차집합 B 교집합 C 외에 라고
두 집합이 같더라 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예, 만만치 않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후딱 될 테는데요. 문제에서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없고요. 그죠? 연산 법칙을 써야 되니까요. 자, 연산 법칙을 써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집합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차집합은 무조건 바꾸라고 했습니다. 뭘로 바꾸라고 했나요?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뒤에 차집합도 교집합 C의 컴플리먼트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꾸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분이 공통으로 보이나요?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지요. 그럼 마치 뭐를 묶어내는 것처럼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처럼 묶어지고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이 남죠. 그죠? 묶어내고 나면 남는 것을 적어보면 되죠.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했죠? 무슨 법칙? 네, 그렇죠.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네, 했고요. 자, 위에는 뭐를 이용했나요? 네,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예, 바꿨죠. 분배 법칙을 써서 해놨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파일에 좀 에러가 생긴 것 같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드모르간의 법칙을 지금 설명해 놓은 상태인가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먼저 풀기 시작했네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일 밑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못하고 예제 문제를 풀고 있었네요. 예, 넘어와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고 나서 아까 그 예제 문제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영국의 수학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드모르간 자체는 인도네시아 마두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예, 캠브리지 대학을 알고 있죠? 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수학을 공부했고요. 예, 그래서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수학 교수로 1800년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예, 인도 사람일지 영국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어난 거는 인도고요. 인도네시아고요. 네, 공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드모르간이 만든 법칙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인데요. 원래는 이제 논리학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은 집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는데요. 얘는 각각의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반대입니다. 합집합은 뭐? 교집합, 공통 부분을 구한 거랑 얘네 둘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랑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A, B, 맨날 하던 대로 선생님 1번, 2번, 3번, 바깥에 4번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A, B 합한 거에 뺀 나머지예요. 몇 번입니까? 4번 방을 말하죠. 그죠? 얘는 4번 방이에요. 그 다음 A 여집합 A를 뺀 나머지예요. 몇 번입니까? 3번과 4번이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은요. B를 뺀 나머지니까 얼마? 1번과 4번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을 찾으세요. 몇 번 방인가요? 4번 방입니다.
4번 방.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떤가요? 같네요. 그죠? 예, 같다는 거 알고 있나요? 여기선 동그라미를 안 친 1, 2, 3, 4였는데 여기선 또 동그라미를 선생님이 쳤네요.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쪽도 4번 방, 이쪽도 4번 방이에요.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봤죠. 자, 기억해 주세요.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으로 내려가고요. 대신 합집합은 뭘로?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무르 간의 법칙이고요. 자, 두 번째 드무르 간의 법칙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각각의 여집합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라면 네, 교집합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뭘로 바뀔까요?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집합을 구할 때 각각의 여집합으로 가면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 드모르 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풀었던 예제 문제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제 5번을 하다 말았는데요. 선생님도 분배 법칙을 하다 보니까 어머, 드무르 간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서 놀래서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아까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교집합으로 바꿔놨고요. A 교집합 공통 부분 묶어내서 분배 법칙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드모르 간의 법칙에 의해서 자, 각각의 여집합은 전체 여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B, C의 여집합으로 나가는데요. 자, 합집합은 뭘로 바뀐다고요? 네,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뭘로 바꿀 수 있죠?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세요. A 교집합, 이 집합의 뭡니까? 여집합이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A 차집합, B 교집합, C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만큼이 B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 얘기는 A에서 이만큼을 뺀 거와 같겠지요. 네, 그래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식과 어떻다는 걸 같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13번을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문제 13번을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A 합집합,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U와 같음을 뭘 이용해서 보이라고요?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후딱 하고 싶지만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네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이쪽에다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지 말고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A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자, 뭘 쓰고 싶나요? 네, 드모르 간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A 합집합,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자, 합집합은 교집합은 뭘로? 합집합으로 바뀌겠지요. 무슨 법칙? 드모르 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 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도 합집합이고 얘도 합집합입니다. 자, 뒤에 있는 합집합 먼저 할 게 꼭 아니죠. 자, 어디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네, 앞에 합집합을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법칙인가요? 네, 결합 법칙이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누가 됩니까? 전체 집합 U가 되고요.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해봤자
예, 전체 집합이 모든 집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 이 집합이 드모르간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예, U가 된다는 거 증명을 했지요. 네. 자, 어려운가요? 네.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선생님한테 와서 또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굳이 여기는 쓴다면 뭐 여집합의 성질일까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2번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예,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2번 시작이 뭔가요? A 차집합 B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A 교집합 B가 된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예, 차집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차집합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교집합으로 바꾸세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뭐를 먼저 바꾸겠습니까? 괄호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괄호 연산이 먼저니까요. 자, 얘는 차집합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합의 연산에서는요. 차집합은 반드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차집합이 보이네요. 그죠? 또 차집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A 교집합 이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이거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죠. 그죠? 이거의 여집합이죠. 이게 뭔가요? 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바로 예,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뭘 쓰고 싶나요, 여러분?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네, 그러면 A 여집합이고요. 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요.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B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죠? 얘는 무슨 성질인가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는 교집합이고 하나는 합집합입니다. 무슨 법칙을 쓰겠어요? 분배 법칙을 쓰겠죠. 그죠? 분배 법칙을 써서 네. 자, A랑 A 여집합이랑 A랑 B랑 하고 나서 나중에 합하면 되겠죠. 네. 써보도록 하죠. A와 교집합 A 여집합가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한 다음에요. 자,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해 보겠습니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으로 내려갈 공간이 없어서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선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A 교집합, A 여집합입니다. A와 A를 뺀 나머지의 공통 부분은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고요. 여러분,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합한다고 해서 뭐 원소 보태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A 교집합 B와 같겠죠. 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가요? 자, 이걸 시작해서 나온 결론이 A 교집합 B와 같다. 예, 증명이 됐지요? 예. 그래서 집합의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찾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사실 뻔합니다. 차집합의 성질 써야 되고요. 드모르간 결합이나 분배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또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문제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밑에 문제 2문제 더 내놨어요. 예, 2문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네, 문제 1번.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이랬네요. 자, 무슨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볼까요? 네, A 교집합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무슨 법칙이 되나요? 네. 교집합과 합집합이니까 네,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죠. 네, 분배해서 써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요.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A랑 A 아닌 것들의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합집합 A 교집합 B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파이는 합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A 교집합 B와 같습니다. 예, 답은 다 같이 몇 번이라고요? 네, 5번이 되겠네요.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2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연수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K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AK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A4는 뭐의 배수인가요? 얘는 4의 배수의 집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6은요. A6은 6의 배수 집합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의 배수 집합과 6의 배수 집합의 자, 공통 부분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일까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이 되겠죠? 네, 한번 쭉 늘어나 보세요. 4의 배수와 6의 배수. 얼마의 배수 집합일까요? 네, 12배수 집합일 겁니다. 그래서 A의 얼마?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뭐라고요? A 12배수 집합이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쵸? 네, 2번입니다. 2번은요, 자, 2번은, 자, 분배 법칙을 써보도록 하죠. 2와 3의 배수 집합과 2와 4의 배수 집합의 공배수를 구해서요. 나중에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와 A3의 공통 부분 분배 법칙을 선생님이 쓰고 있어요. 합집합 A2와 A4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얘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 집합의 공통 부분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6의 배수죠. 그렇죠? 공배수 6이죠. 그 다음에 합집합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 부분은 4의 배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가요? 네, 요게 뭘로 바뀌어줘야 되죠? 네, 4의 배수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얘도 틀렸네요. 3번입니다. 3의 배수 집합과 4의 배수 집합을 합할 거예요. 그럼 6의 배수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네, 이것도 틀렸네요.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3의 배수 집합과 4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이면 A 얼마인가요? 예, 12배수인가요? 네, 12배수가 될 거예요. 그죠? 12배수 집합이고요. 네. 12배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A 2의 배수와 합해라고 그랬어요. 합하라고 그랬으면 네. 네. 2의 배수와 합하면은요. 네, 누가 될까요? 네, 12배수랑 네, 2의 배수가 합해지기 때문에요. 네, A2가 되겠네요. 네, 4번도 네, 4번도 예, 틀리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4번도 맞지 않아요. 그죠?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5번이 빠져 있죠? 네, 5번.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번은요, A2 합집합 A4
예, 그 다음에 교집합 A3입니다. A3고요. 자, 그럼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은 그냥 누군가요? 2의 배수겠죠, 뭐, 그죠? 네, 교집합 A3고요. 네, 그래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 집합은 A6가 되겠죠. 예, 그래서 5번 보기가 바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 답은 몇 번?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2번은 좀 선생님이 지금 화면도 이상해져 있죠? 네, 화면이 밀리면 돌아오지가 않아서요. 예, 그냥 이대로 가는데요. 이건 대단원 평가 여러분. 대단원 평가 문제를 일부러 갖다가 여러분들과 풀어보려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대단원 평가 몇 페이지냐면요. 64페이지에 몇 번 문제냐면 5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 설명이 너무 좀 약해요 라고 하면 대단원 평가 5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집합의 연산 법칙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